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김보협 정치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방송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랜만에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손 한번 들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희 유튜브 보면서 방송합니다. 칭찬 좀 써주세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장성철 소장께서는 댓글을 직접 보시면서 방송을 반영해서 해주신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바닥의 민심이 바뀌고 있다며 피말리는 1%의 싸움으로 갈 것 같다고 판세를 전망했습니다.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투표용지를 보는 순간 차마 국민의힘 오세훈은 못 찍겠더라. 1번 박영선에 투표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건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시된 것이라며 모레 본투표에서도 이런 민심이 투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과거의 재보선 선거에 비해서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분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십시오. 네, 두 분은 혹시 투표권이 이번에 있으신가요? 저는 일산사입니다. 아. 없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4월 3일에 했습니다. 하셨고요. 그럼 사전 투표를 하셨네요? 예,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럼 직접 하실 때 혹시 사전 투표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저는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했는데요. 네, 그래도 관심 있게 보잖아요. 네. 특정 연령층, 성별, 쏠림 현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몇 시에 네. 투표하셨는데요? 제가 오후 한 3시 정도에 오후 한 3시 정도. 네네. 그때는 뭐 여러 층의 예. 시민들이 다 계셨다. 젊은 분도 보이고 네. 그 휠체어 탄 노모를 모시고 와서 투표하는 분도 보이고 아하. 예, 남녀 비율도 뭐 얼추 비슷해 보이고요. 예. 그때는 줄을 서지는 않았거든요. 아, 예. 네. 비 그때 오는 상황이었나요? 예, 비 오는 상황이었죠.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나오시는 그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결과로 보면 사전 투표율이 20.5%입니다. 네. 역대 재보궐 사상 최고치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여야 모두가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바로 우리에게 유리해라고 아린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떠신가요? 장 소장님. 기본적으로 이전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놓고만 본다면 네. 투표율이 높은 거는 국민의힘 야당에 좀 유리해 보입니다. 음흠.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민주당을 지키자라고 네. 그러고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자 민주당 이번에 한번 견제하자, 혼내주자 그런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양쪽에서는요 대단히 대대적으로 조직 동원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인 찾기부터 시작해서 중앙당 이런 쪽에서 계속 조직 동원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작년 총선 때처럼 민주당이 우위를 점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분석해 봅니다. 비슷한 수준이다. 김보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도 한효군의 시 제목으로 얘기하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양쪽 다 예.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이미 결집이 강하게 돼 있는 상태였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완이 많이 돼 있다가 네. 선거일에 닥쳐오면서 결집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예. 그렇게 보이고요. 이 사전 투표율 가지고만 판단할 수 없는 게 네. 사전 투표 제도가 좀 정착이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투표 혼선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 혹시나 바쁜 일이 있을까봐 앞당겨서 하신 분도 있고 그렇죠. 해서 총투표와 비교를 좀 해봐야 된다. 아하. 어쨌든 투표율이 높은 건 고무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용운님의 시를 인용하셨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다른 그 한용운님의 시에 님의 침묵이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샤이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침묵하고 있던 진보가 표심으로 표출될 거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네. 민주당 지지자 중에 과거처럼 떳떳하게 나 민주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건 맞죠. 분위기가. 예. 근데 이제 샤이는 어느 쪽도 있잖아요. 샤이 네. 진보도 있고 샤이 보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분들이 실제 여론조사에는 좀
응답을 달리했지만 예. 투표는 열심히 하는 분들 이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있을 수 있다. 네. 그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예. 샤이 지지층을 얘기하는 쪽, 딱 민심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예. 선거 불리하다. 열세다. 우리 편 아하. 진다. 네. 그런 자기 고백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게요. 제가 선거 나간 건 아니거든요. 자,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번에 이제 서울과 부산 각 구별 또 투표율이 막 공개가 됐습니다. 특정 구가 많다 또는 그렇지 않다가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이거는 투표율보다는 네. 선거 투표자 숫자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종로 같은 경우는 24.4%입니다. 네. 근데 투표자 숫자는요 32,000명이에요. 어허. 그리고 뭐 세 번째로 투표했던 송파 같은 경우는 23.3인데 예. 투표자가 13만 2천 명이에요. 우와. 10만 명이나 차이나요. 엄청난 차이네요. 금천이 가장 적게 투표를 했거든요. 네. 25개 구 중에 25등 했는데 예. 여기서는 3만 9천 명이 투표를 했어요. 아하. 종로보다 더 많이 투표했어요. 숫자는 더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투표를 가지고 어디 유불리 따지지 못하겠어요. 예. 그냥 당일날 4월 7일날 아마 네. 11시 그때쯤에 이제 사전 투표함도 까질 것 같은데 음흠. 그때 봐야 할 것 같아요. 4월 7일 밤 11시. 참고로 뉴스하이킥은 4월 7일 당일날요. 9시까지 연장. 네. 개표 방송을 합니다. 뭐 그때까지 결론은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두 안 분 나오죠. 오시는 거죠? 그날?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김보익 기자. 네. 이제까지의 그런 사전 투표율과 최근의 흐름 이렇게 보셨을 때 총 투표율 앞서도 이제 말씀 주셨습니다. 예. 본 투표와 이제 같이 함께 봐야 된다고 주셨는데 투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장 소장님 그때 57% 말씀하셨고 예. 저는 50대 초반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전 선거에서 이 정도의 투표율 하면 60% 가까이, 50% 후반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좀 본투표 하실 분들이 사전에 많이 오신 것 같다. 이미 많이 오셨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5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번 어차피 뭐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아마도 사전 투표가 훨씬 높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장순철 소장님 어떠세요? 저는 계속 57% 내외 정도 될 것 그 같아요. 정도 될 것이다.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 처음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략 이번에 투표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네. 예, 꼭 투표하겠습니다랑 가급적 투표하겠습니다 있는데 음흠. 최종 투표율은요. 꼭 투표하겠습니다에서 대략 15%를 빼면 아하. 최종 투표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72%였거든요. 처음 여론조사했을 때. 네. 그때 72에서 15를 빼니까 57 나오는데 그거 한 4배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될 것이다. 과학적이죠. 네. 칭찬해 주세요. 그 과학이 좀 그렇게 쓰이는군요. 근데 여러 그 전문가들 또 언론에서 예측하기가 종종과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투표율이 50%를 하회 밑으로 돌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그 위로 높아지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조직이 예. 거의 뭐 구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구청장 90%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직력 동원에서는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50% 이하면은 조직 동원이 강한 민주당이 유리하고 아하. 50% 넘으면 기본적으로 정권 견제론이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자발적인 투표자가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입이 좀 간질간질한데 말씀을 못 드리겠고 민주당과 예. 국민의힘 예. 둘 다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네. 오늘 아침에 보고를 했어요.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로 이긴다 진다를 보고를 했는데 예. 나중에 예. 제가 7일 날 저녁에 방송 나와서 예. 예측한 거랑 실제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선거법상 공개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죠? 되죠. 안 되죠. 지금은 안 저는 되죠. 방송 전에 듣긴 했는데 네. 그것과는 상당히 많이 다를 것 서로 같아요. 아니 이게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두 분이 서로 다른 그런 전망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네, 공개는 못하는. 조직세 관련해서 예. 저는 한 이제 20년 정도 이쪽 분야를 보니까 네. 원래 조직력이 강한 쪽은 국민의힘 쪽이었거든요. 예전에 그쪽이 그랬죠. 예. 아파트의 동책임자까지 있을 정도로 네. 전통적으로 강했는데 예. 아마 2016년 탄핵 이후 좀 그게 많이 바뀐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직이 예. 실제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사람이 모자라다 아하.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2016년까지만 해도 투표를 많이 합시다 하는 주로 민주당이었어요. 네. 거기다가 투표 연령을 낮추자. 어쨌든 맞아요.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을 무조건 넓히자는 것이 민주당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네. 투표를 더 많이 합시다라고 더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힘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 보이고 그러니까 있어요. 정권 견제론과 정권 안정론이 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면 투표 많이 해도 괜찮아요. 민주당이 유리한데 음흠. 정권 견제론이 지속적으로 높았잖아요. 상당한 차이로. 아하.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지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네. 이번에 특히 이제 2030에 대한 구애 양측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2030 표심이 이번에 결국 향방을 가른다 이렇게 보십니까? 언제나 그랬죠. 언제나 그분들이 그랬습니까? 항상 뭐 활기차잖아요. 그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2030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하는 후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네. 이것도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국민의 후보가 좀 앞서 있다. 2030 내에서 나에서도 좀 아하. 앞서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보익 기자님 주로 그 전까지는 2030의 투표율이 낮았다. 네. 그리고 2030이 좀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20대, 30대가 보수화됐다 이 지적에 대해서 그 한겨레 칼럼을 쓴 중앙대 신진욱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배신감이다. 아, 분노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정체성이 그동안 진보였는데 보수 쪽으로 싹 쏠린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민주당에 대해서 당신들은 저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아하. 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케아 이펙트라고 네. 내가 만든 물건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는 아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내가 만든 대통령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동안 지지율도 탄탄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문재인 정부, 민주당 모두 왜 지금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20, 30대 지금 취업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음흠. 또 하나는 과연 공정과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이 네. 민주당 정권이 제대로 지켜왔느냐 예. 그에 대한 배신감으로 보여져요. 자, 짧게요. 생태탕 이거 도대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영향 안 미칩니다. 전혀. 네. 김보익 기자는요. 저는 여기에 뭐가 더 더해진다면 아하.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나온 봅니다. 것에 더해진다면 예를 물적 들어서 증거라든지. 그 후보나 예. 오세훈 후보나 선본 쪽에서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얘기를 한다든가 네. 아니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아하. 등장한다면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여야 의원들의 임대료 논란입니다. 먼저 임대료 논란을 일으켰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 최근에 임대료를 9.3% 정도 낮춰서 재계약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박 의원의 해명과 지금의 대응 과연 어떤가요? 김보익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위 어찌됐든 임대차 보호법 대표 발의자로서 잘못한 거다라고 보고요. 네. 잘못했으니 바로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바로잡아서 잘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잘했다. 네. 네. 장 소장님. 근데 임대료를 9.3% 정도 낮춰서 재계약했다고 하더라도 5% 이상 재계약한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약속을 안 지킨 거고 문제는 네. 높게 했냐 낮게 했냐 이게 아니라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5% 이상 못 받게 하고 예. 법률 시행 전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니 장관 미리 월세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새로 신규 계약 맺어가지고 높게 받으려고 할 거다. 아하. 이거 어떻게 방지할 거냐.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미리 신규 계약해가지고 높게 받았잖아요. 예. 이건 위선의 문제입니다. 음흠. 높게 했느냐 낮게 했느냐는 그 다음번 문제다. 네. 이거는 이렇게 하고도 예.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더 낮게 재계약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일단락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아니라고 박주민 보세요?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해 나감에 있어서 상당한 덫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럼 추가적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진솔하게 사과도 하고 더? 정말 상한선 5% 이상 안 해야죠. 지금 네. 9.3%면 5%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 자기 자신이 주장한 것대로 네. 해야 된다. 본인도 안 지키는 걸 왜 국민들 보고 지키라고 합니까? 예,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예. 재계약을 해서 원래 9.3% 정도 높았는데 그거보다 낮춰서 재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는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는데 그건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 흰 옷에 흙탕물이 튀어서 좀 도드라져 보이는 건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 잡았으면 그 정도 선에서 그치는 게 맞지. 저런 정도로 의원직 사퇴하면 아마 무사할 의원들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국민의힘이 항상 내로남불 주장을 하잖아요. 예. 자신들도 그 잣대 같이 한번 봐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한테 무슨 측량 갔냐 안 갔냐 그런 의혹 가지고 후보직 사퇴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인데 이런 예. 본인이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데 서로 그렇게 자, 지금 후보가 뭐 내로남불 이야기가 나오셔서 바로 그럼 여쭤볼게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셋값을 23.3% 인상해서 또 논란인데 주 원내대표는 다른 주변 세입자나 다른 주변의 또 임대인들 그건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과 다른 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하셨던 위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주장하고 요구한 적이 없다. 어떻게 보세요, 김보혁 기자? 그러니까 자기는 임대차 보호법 동의 안 했다. 네. 그러니까 괜찮다. 올려도 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죠. 저는 좀 뻔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동의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예. 그 법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예.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자기도 그 잣대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늘 살피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장수영님. 아니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 행위를 네.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 23.3% 이상 한 거는 시행되기 전에 5% 시행되기 전에 그 인상을 한 거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 고기를 먹는 걸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기네는 고기를 막 많이 먹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식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도 너희들도 고기 먹었잖아. 그런데 왜 너 우리한테만 뭐라 그래? 이런 거랑 똑같다고 봐요. 주호영 의원이 그냥 이렇게 높게 인상하지 않고 낮게 인상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 임대차 보호 3법 중에 5% 제한 규정을 저촉한 행위도 아니기 때문에 네. 같은 수준에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신이 주장한 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하다. 또 김부혁 기자께서는 본인도 어차피 많이 올렸으면 다른 쪽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강하게 비난하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두 분 다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다 같습니다. 일리는 있네요. 그렇죠? 예. 자,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사례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또 올렸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박주민과 주호영의 차이다. 당신이 임차인이라면 어떤 임대인을 만나고 싶은가? 짧게 여기에 대한 논평 부탁을 드리죠. 정수영님. 조국 전 장관의 말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 조국 장관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유시민 이사장이 왜 조용히 있는지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조국 장관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민주당에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 제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해라라고 말씀드려요. 민주당이 마이너스다. 김보혁 기자 동의하십니까? 지금은 정치인도 아니고 누구나 표현의 자유는 있는데요. 네. 아마 후배 정치인을 아끼는 마음에서 예. 그런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도 뭐가 크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게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데는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시고 계세요.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좀 뭐랄까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SNS 거론이라든지 발언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대해서 한쪽에서는 상당히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 다른 쪽에서는 마이너스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3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작년에 황교안 자유한국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대패했잖아요. 네. 그때 황교안 대표 행보를 보면은요. 우파 극우 유튜브들과 행사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만 만났어요. 네. 그 사람들 얘기만 듣고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가
똑같아요. 유사하다. 박영선 후보 얼마 전에 이렇게 좀 자기네들 유튜브만 모아서 행동을 하고 네. 자기네들 하는 사람들의 얘기 주장만 지금 귀 기울여 듣잖아요. 지는 쪽의 행동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지 아하. 참 변하는 게 없습니다. 아까 네. 앞부분 인터뷰들을 보니까 정의당 쪽에도 만남을 요청했잖아요. 네. 염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의당에서.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죠.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평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수요일 날 뵈야죠. 네. 수요일 날 개표 방송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보엽 기자, 장성철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